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이번에는 LS네트웍스라는 회사를 보겠습니다. 누가 프로스펙스 운동화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이 회사를 보게 됐습니다. 자, 회사의 모체는 1949년 설립된 국제상사입니다. 73년도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됐었죠. 그리고 후에 LS 계열로 구분되는 이원이 여기를 떠오게 돼서 82% 대주주로 있고요. 아래 여러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회사의 이름이 LS네트웍스니까 LS 계열로 구분이 되는데 사실 이원하고 LS는 또 관련이 없잖아요. 근데 또 관련이 있기도 한 그런 관계입니다. 이 사촌 형제의 공동 경영, 돌아가면서 주 LS의 회장이 바뀐다. 요상한 집안이다. 지금은 이원의 구자효 회장 차례입니다. 아무튼 이 회사는 그냥 프로스펙스로 알려져 있고 간혹 바이클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나머지 상사나 다른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요. 전체적인 사업부는 프로스펙스, 몽벨을 파는 브랜드 쪽이 40%, 토요타, BMW, 유통이 절반, 그리고 나머지 빌딩 임대 정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회사의 주가를 보면은 아주 처참합니다. 이른바 부동산 차트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혹시나 들고 있다면은 아주 고통스러웠겠죠. 장기 투자를 한다고 답은 나오지 않았다. 처음에 이원이 이거를 산다고 했을 때는 야, 국제상사를 산다고? 가지고 있는 부동산보다도 싸다, 좋다 했는데 지난 10년간 철저하게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거는 대규모 구조조정 뿐이죠. 지나온 세월 상당히 안 좋은 성적표 눈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케찹 뭉태기를 이렇게 뿌려놨어요. 중간중간 떨어져 있다. 근데 21년도에 연간 흑자로 이렇게 돌아섰는데 이 회사에 만약에 관심이 있다면 정말로 죽은 자식을 다시 보는 그런 심정으로 봐야겠습니다. 참고로 이익이 날 때 순이익이 좀 더 높은 것은 지분법 때문입니다. 자, 일단 재무상태 보면 매우 좋지 않습니다. 회사의 차입금이 많기 때문에 현금을 빼면은 4천억 정도 순차입 상태이고요. 요거를 갚으려면은 재고 잘 팔고 유형자산, 투자자산 이런 거 매각하러 출동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실제로 유형자산 부동산도 팔고요. 자회사 분할해가지고 또 사업부 팔고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되면은 이원한테 헬프 쳐야 되는데 여기도 상황이 그렇게 크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큰 거 G&A 3호 이 투자자산으로 구분된 걸 팔려고 합니다. 요게 이베스트 투자증권인데요. 여기 지분을 98%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또 이제 이베스트를 60% 정도 갖고 있는 관계라서 지분법이 잡히는 거죠. 이베스트가 시가총액이지만 한 4천억 되니까 경영권 프리미엄에다가 연불리 가치 이런 거 받아가지고 팔면은 부채는 얼추 해결이 되긴 할 거예요. 하지만 팔고 나면은 아랫단의 지분법이 사라지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런 상태의 회사를 보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본업의 턴어라운드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 분기로 영업이익이 나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을 하는 걸 겁니다. 자, 일단 용산 사옥 임대 쳐주는 거 이거는 존슨앤존슨이나 GSK가 바로 방패 회사는 아니니까 임대료는 꼬박꼬박 들어오는 베이스에다가 패션 브랜드, 나머지 유통이었죠. 매출은 대부분 내수에서 발생할 거고요. 근데 이게 무한하게 그동안 제대로 한 게 없습니다. 죽다가 살아나고 죽다가 살아나고 이런 건데 이번에는 정말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살아나면은 회사가 장기적으로 망하게 될 겁니다. 자, 일단 브랜드 부분을 보면은 MBK를 통해서 하는 몽벨, 패딩과 프로스펙스인데 이게 크게 적자가 났다가 돌아왔다가 적자가 났다가 돌아왔다가 한 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몽벨 같은 경우에는 연간 50억 정도씩 적자가 나는데요. 이게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고 아마도 스케쳐스처럼 갔다가 팔 것 같습니다. 자, 작년에는 모체인 프로스펙스가 크게 적자를 냈다가 털고 돌아왔습니다. 21년도에 제법 돌아왔으니까 그나마 살아나나 싶은 거고 22년도에는 정말로 보여줘야 된다. 자, 프로스펙스 한국 최초의 브랜드 힘을 어필을 하고 있지만 누가 봐도 뭔지 아시겠죠. 이후에 선 하나 더 그었고 로고를 바꿔보기도 했습니다만은 돌고 돌아 그래 우린 이거야 돌아왔다. 그동안 뭐 한 건지 모르겠다. 이 F 로고를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젊은 층에게는 패션, 중장년층에게는 역사와 전통성을 강조한다. 글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프로스펙스는 신발이 메인이다.
신발의 기능성 자체는 그래도 제법 좋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예전에 스마트 컨슈머 레포트 나온 거 보면은 그래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항이나 충격 흡수 이런 부분에서는 양호한 평가를 받는다. 오히려 유명 브랜드들은 내실이 없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기능성에 충실한 분들이라면 프로스펙스를 사가지고 신어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건 사실 제가 떠드는 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직접 사서 신어보면은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나이키 범고래 로또를 노린다. 자, 회사도 기능적으로는 마찰적으로 어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국 타이어랑도 콜라보 제품을 내가지고 밑창이 타이어 같은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죠. 하지만 스포츠 브랜드는 기능보다는 역시 이미지겠죠. 얘도 광고 활동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래도 왕년에는 김연아랑 손잡아가지고 한정판도 내놓고 그러던 좋은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는 아마 연아가 안 찍어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승기를 쓰고 있다. 그래서 승기가 잘 나가야 된다. 추가적으로 노출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들을 합니다. 스포츠팀 FC 서울과 스폰서 계약을 하던가 먼 친척 일가들 LG, GS 쪽에 후원하면서 인지도를 높여보려고 하는 그런 거죠. 또 요즘은 이제 식상해진 콜라보도 합니다. 롯데랑 편의점에서 각종 단백질바, 스포츠 드링크, 아이스바 이런 거 내놓고 있는데 저는 사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죠. 이것저것 열심히 하는 거를 소비자가 봐주고 인식이 바뀌느냐의 문제겠습니다. 잠시 적자를 줄여놨지만 이게 그림이 그려지지는 않네요. 자, 다음은 유통사업부를 보겠습니다. 여기가 작년에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이게 워낙 하는 게 많고 도저히 한 치 앞도 예상이 안 되는 어려운 부서인데요. 도요타, BMW 바이크로 자전거 이런 거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반일로 박살이 났던 도요타가 작년에 돌아왔고요. 바닥을 찍은 것으로 보이고 KJ 모터라드가 하는 바이크 쪽이 매출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BEP 정도는 이제 가줄 걸로 기대하는 것일 거고 바이클로 같은 경우에는 변한 게 없습니다. 다음으로 LS네트웍스를 자전거 수혜주로 기억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잠시 주가가 올랐던 부분은 다분히 자전거 테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코로나 수혜주 중에 하나로 자전거가 언급됐었으니까 삼천리 자전거가 움직였었고요. 이거랑 비슷하게 움직였던 것으로 보이지만은 앞에서 확인했듯이 바이클로는 하나도 좋아진 게 없었죠. 자, 아무튼 분기재무제표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GPM이 과거 대비 개선이 되었고요. 환관 비율은 내려왔습니다. 원래 매출 같은 경우에는 계절성으로 이렇게 퐁당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높아진 게 이렇게 가지는 않겠지만은 작년 1분기의 상황을 감안하면은 이렇게 적자가 났었으니까 전년 대비는 뭔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할 수 있잖아요. 만성 적자였던 이 브랜드 부분이 4분기 때 턴어라운드를 했기 때문에 일단 이 적자가 전년도 대비는 많이 돌아올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유통 쪽도 뭔가 계속 이렇게 좋아지는 듯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회로 돌리는 분들은 이 패션 브랜드 적자 확 줄어들고 유통은 더 좋아지고 이런 효과 기대하는 겁니다. 자, 전체적인 판관 비율이 내려오고 이 시점부터는 이제 최악의 바닥은 찍었다고 보는 건데요. GPM과의 역전 구간에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나타날 것 같은 기대감이 형성됐던 거죠. 주로 줄어든 판관비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나 대손상각비였습니다. 자, 여러 비용 절감으로 영업이익이 개선이 됐고요. 일단은 또 여러 복잡한 상황의 결합으로 주가가 올라왔던 부분도 있었지만은 이제 이 이후로도 이 상태가 유지되냐 혹은 꾸준히 더 개선되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이다. 자, 단연간 계속 진행 중인 구조조정 상황을 보면은 임직원 수가 대폭 줄어들었고요. 판관 비율 레벨도 서서히 낮아졌고 GPM 개선에 따른 OPM 덜하선이 나타났는데 과연 22년도에 이게 어떻게 될 건가? 우리가 죽은 자식 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사실 저는 이번이 어찌 보면 이 회사의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LS네트웍스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여러 가지로 손이 가기가 정말 어려운 회사입니다. 일단 상사 산업 자체가 원래 좀 어렵고요. 하는 사업부들이 좀 이해가 안 되고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리스키한 부분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원이나 LS네트웍스 본인이 그동안 워낙 경영적으로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기대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봤지만은 턴 조금 했다 말고는 장기적으로 제가 예측할 수 있는 그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사람들한테 이 주식은 쓰레기니까 아무도 안 보는 것이다. 하지만 턴어라운드를 만회하나 한다면은
만에 하나 정말로 막 2분기, 3분기 연속 보여주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믿는 사람도 나오겠죠. 또 단기적으로 난리를 칠 테니까 베팅 정도 해볼 수 있는 그런 대응을 할 수 있는 주식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회사가 정말로 턴어라운드 해가지고 잘 되면은 완전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잘 됐으면 좋겠어. 프로스펙스도 우리나라도. 자, 그리고 거래량이 82% 이원이 들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잠겨있는 주식이다 보니까 맘먹고 어떤 애들이 건들면은 바람 불 때 훅 날아갈 수는 있습니다. 요즘 또 그런 게 잘 나가니까 그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한마디씩 하실 거고, 야, 코로나 끝났다, 리오프닝, 의류주 이런 거 엄청 호들갑 떨면서 선동할 거 아니에요? 벌써 최근에 엄청 신나셨잖아요. 위기 끝, TPSD 태평성대다. 그리고 뭐 이베스트 매각 공시가 만약에 공교롭게 딱 나와주고 이러면은 아시죠? 뭐 좋은 점 나쁜 점 다 알고 있으니까 판 깔려 있으니까 각자가 취향 따라서 행동하기 나름이겠죠. 뭐 이상입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